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G 시대와 부동산. 세상이 이제 긴박하게 또한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지금 하시고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깊이 있는 부동산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죠. 이러한 시기에 이제 5G까지 이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말 그대로죠. 정보와 속도가 굉장히 더 빨라진다는 얘기죠. 이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냥 뭐 우두커니 있다가는 부동산 재테크에 있어서 이제 후발주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이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간다면 여러분들도 긴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또 이 정보화가 이 정도로 속도감 있게 흘러간다면 여러분이 또 대처하는 부분도 속도감 있게 빨리빨리 좀 대처를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5G 시대가 되면 이 그동안 정보를 좀 등한시하신 분들 또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좀 이렇게 타부시하신 분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 관련 정보를 얻는데 좀 제한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걱정을 한번 해봅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미래라는 거는 우리 인간, 즉 인류에게서의 미래가 있고 또 사회, 어떻게 보면 문명이 되겠죠? 문명으로서의 미래가 있고 또 개인, 여러분으로서 또 각각 개인으로서의 미래, 이 세 가지로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인간, 즉 인류에서의 미래는 뭐냐라고 한다면 역시 먹고 삶의 문제, 어떻게 먹을 것이냐, 또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게 미래에는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미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회로서의 미래라는 것은 이제 문명의 발전이죠. 어떻게 문명이 앞으로 발전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되겠고, 이 개인으로서의 미래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회에 발맞춰서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미래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이 미래라는 것은 항상 앞서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다가가면 미래라는 것은 벌써 새로운 또 뭔가가 이게 오픈이 되는 거죠. 즉 미래라는 것은 항상 앞서가고 이 인간과 사회라는 것은 항상 뒤따라가는 그런 이제 존재인 거죠. 이러한 사회에서 나라는 인간이 어떠한 포지션으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즉 개인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고 또 실패한 인생이 또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뭐 토인비가 말하는 역사 연구라는 이렇게 뭐 거창하고 뭐 대단한 그런 책 내용을 말하지 않더라도 그냥 요거 하나만 딱 그냥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미래는 계속 앞으로도 쉼 없이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고 인간, 즉 인류와 사회는 또 뒤따라가는 거고 여기서 여러분은 한 발 앞서 미래를 예측하고 나아가는 것,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 원칙은 요거 하나, 즉 한 발 더 앞서서 나아가자, 미래를 예측하자,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자. 그러면 우리가 미래에도 먹고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떠한 삶, 즉 멋지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차세대 이동통신 5G가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요거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이거 보시면 참 오래간만에 전화기죠? 이제 돌리는 전화기. 그렇고 공전전화 박스에서 이제 버튼을 누르는 그런 전화기. 그 다음 옆에 있는 게 이제 시티폰 같죠? 시티폰처럼 생긴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초창기에 나온 뭐 무전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시티폰 같은 그런 이미지라고 볼 수 있겠고, 맨 마지막 화면은 이제 스마트폰이죠.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그래서 이 이동통신의 역사를 보시면 이제 원질 해가지고 1988년 이제 음승만 되는 거죠. 음승만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는 1990년도 뭐 이렇게 초반에는 보통 사람들, 성인들 하나씩 다 삐삐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자가 오면 그냥 공중전화 박스를 가지고 통화를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2G가 1996년도에 나와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디지털 통신이 이제 문자 메시지가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3G라고 해가지고 2002년도, 즉 음성 및 비음성 데이터를 전송하는, 어떻게 보면 초기의 스마트폰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시기가 2002년이다. 이제 4G가 2010년도에 나왔는데요. 영상 통화가 가능하고 LTE급, 즉 우리가 뭐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느낌은 뭐 LTE급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요거 LTE급이란 거는 3G보다 다운로드가 5배 빠르고 업로드가 7배 빠르다는 거죠.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죠. 여기다가요, 2019년도, 그러니까 어제 이제 5G가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4G보다 다운로드 속도가 어떻게 보면 280배가 더 증가된다는 얘기예요. 즉 쉽게 말씀드린다면 음악과 영상과 게임을 그냥 다운로드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바로 재생이 가능하다.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제 5G가 생김으로써 이제 사물 인터넷, 또 가상현실, 또 자율주행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발전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엄청난 시대가 도래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아직 이 5G 통신망이 다 구축되지는 않았죠. 그리고 앞으로 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시간이 더 걸리면 전국적으로 이제 5G 통신망이 다 구축이 될 텐데요.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좀 더 정말 급속하게 또 변화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래의 사회가 이처럼 급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동산 재테크 또한 이제 크게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래 부동산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앞으로 미래 부동산은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많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발맞춰서 공부를 하시고 또 발맞춰서 그렇게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이 부동산 재테크가 이 정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등기부등본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아니 무슨 뜬금없이 또 등기부등본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 부동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뭐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에요. 그래서 이 등기부등본을 빼놓고 부동산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럴 거고 앞으로 미래도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그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뭐다? 생명이다. 즉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모른 그런 부동산 공부는 다 주공 공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첫 화면에 저는 등기부등본의 변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거의 등기부등본은요, 수기로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당되는 법원 등기소까지 직접 갔어야 되는 거예요. 직접 가가지고 뭐 1시간 정도 기다려서 등기부등본 발급을 받는 거예요. 과거에는 정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었죠. 그리고 내가 서울에 거주하면서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사고 싶다라고 하면 등기부등본을 떼기 위해서는 부산까지 갔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좀 더 이제 머리를 쓴다면 팩스로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동사무소 가가지고 부산에 있는 등기부등본, 내가 원하는 주소의 등기부등본을 팩스 주문하게 되면 보통 뭐 이렇게 4시간 걸린 적도 있고 하루 걸린 적도 있고 이런 시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현재의 등기부등본은 전산화 작업이 다 돼가지고 이제는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대단한 변화였어요. 대단하죠. 저도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등기부등본 때로 직접 해당되는 지역에 가가지고 등기부등본을 뗐다니까요. 참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집에서 뭐 서울에 거주하시면서 뭐 부산 거나 대전 거나 광주 거나 뭐 등기부등본 인터넷으로 다 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등기부등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전 이렇게 봅니다. 모든 장부가 다 일체 다 통합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 관리대장, 또 토지대장, 또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공시지가 확인서,
이런 부분하고 등기부등본하고 이제 다 뭉쳐져 가지고 한 장의 서류로 다 나오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매매 계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과거에는 이 부동산을 통해서 주로 계약들이 많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잔금 날짜를 정합니다. 그리고 잔금 날짜를 정하면 매도자, 매수인하고 부동산 해가지고 이제 서류를 정리를 하는 거죠. 이때 서류 정리하는 사람이 이제 법무사 쪽에서 법무사 사무장이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와가지고 이제 서류 신고를 또 작성을 하죠. 그때 작성한 서류가 이제 검인계약서라고 따로 있다는 거죠. 즉 실제 매매 금액은 2억인데 검인 신고를 한 검인계약서 매매 금액은 주로 좀 다운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계약서 우리는 그 당시에는 그냥 검인계약서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와서는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은 이루어지죠. 하지만 옛날처럼 이 검인이라는 제도가 없어졌어요. 뭐 검사에서 인정한다. 그러면 검사에서 인정을 어디서 하냐면 해당되는 시, 군청에서 이렇게 검인 신고를 받아주는데요. 요즘은 그렇게 없어져가지고 이제는 부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공인중개사가 PC로 전산으로 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부동산을 끼지 않고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쌍방간의 거래를 했다면 해당되는 시, 군청에 가셔가지고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를 따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공인중개사를 낀 경우에는 그냥 뭐 PC상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산 신고만 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의 부동산 매매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그 제가 보는 점에서는 이제 인터넷 계약으로 될 것 같아요.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이 뭐 한다? 전자서명으로 전자계약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쌍방간에 전자로 다 이루어진 다음에 전산으로 바로 신고를 하는 거죠. 각 개인들이. 이런 시대로 앞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간다면 우리가 자동차를 사고 팔 때 어떻게 하나요? 그냥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등록사업소 가가지고 그냥 사고 판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자동차가 이전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앞으로의 부동산 또한 이제 법무사나 또 뭐 등기신청 서류나 뭐 등기소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제도가 앞으로는 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냥 자동차 이전처럼 부동산 이전도 그냥 쌍방간에 법원에 가서 직접 신고를 하고 또 그 자리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이렇게 이전 등기가 그 자리에서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인중개사들, 즉 부동산이 되겠죠. 이 부동산은요, 이 과거에는 그냥 우리가 흔히 이제 복덕방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매수인이 부동산을 사고 팔 때도 뭐 직접 방문하고 또 현장 답사를 하고 또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 눈으로 가서 세입자도 확인하고 또 뭐 안방이 됐든 거실이 됐든 작은 방이 됐든 이렇게 꼭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고요. 좀 현재에서는 복덕방 이미지보다는 이제 공인중개사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가 사진이나 이 동영상을 촬영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내가 대신 집을 봤습니다. 집 상태는 요러요러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즉 이제 사진과 동영상으로도 이제 확인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미래의 부동산, 즉 공인중개사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본다면 어떻게 보면 부동산 종합관리회사로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인다는 얘기죠. 기존의 부동산이란 거는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을 이렇게 중개만 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미래의 부동산은 중개 행위에다가 소유권 이전, 이렇게 절차까지 도와주는 또 양도소득세하고 취득세 신고까지 대행해주는 그래야요 부동산하고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다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바뀔 가능성도 많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부동산 관련된 재테크 정보는 이제 어디서 왔냐는 거죠. 과거에는 그냥 사람과 사람 입을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됐다는 거죠. 어디 지역에 무슨 개발 이슈가 있는데 그 지역에 괜찮나 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변 사람한테 이제 정보를 하나씩 유출이 된다는 거죠. 뭐 쉽게 말해서
국토부에서 아주 중요한 뭐 개발 이슈가 하나 떴다고 하면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아는 사람만 아는, 즉 담당하고 있는 사람만 아는 그런 정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제 사람과 사람한테 전달이 되고 또 해당되는 지역의 부동산한테 또 전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동산에 관련된 투자 정보, 이런 정보는 사람을 통해서 얻었고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가서 부동산의 정보를 얻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됐나요? 현재는 뭐 국토부 정보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인터넷에 다 그냥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보가 다 뭐하다? 모든 사람들한테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미래의 부동산 재테크 정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보는 점에서는요,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본다면, 국토부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은 보도자료라 해가지고 다 공개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봐야 되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게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는 국토부가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한테 정보를 주는 그런 시대가 또 도래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정보지인데요, 우리가 가금만 하더라도 이제 벽보가 되겠죠, 벽보. 그래서 전세금 얼마, 월세금 얼마, 또 사골세 얼마, 이런 식으로 벽보를 통해서 거래가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도 후반, 1990년도 초반에 이 나온 게 이제 생활정보지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교차로가 됐던, 벼룩시장이 됐던, 그 당시에는 대단한 변화였죠. 그리고 현재 와서 보니까 또 인터넷에 또 게시가 되는 거고, 이 네이버 부동산 들어오면 모든 정보가 다 네이버 부동산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네이버 부동산이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들을 다 이제 흡입하고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뭐 네이버는 또 이렇게 단면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뭐 항공 사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는 동영상 쪽으로 해가지고 모든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들이 영상으로 다 볼 수 있는, 또 이제 가상현실이지 않습니까? 내가 마치 그 집에 있는 듯한, 내가 직접 그 집을 본 듯한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까지 5G 시대 부동산의 미래 1부를 마치도록 하고요. 2부를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